살다 보면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반갑지 않고 아무리 마음 써도 돌아오는 게 없는 자리. 가만히 있자니 내가 더 작아지는 느낌이고 말을 해도 공기처럼 지나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마음은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조금 더 참으면 나아질까?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 당신 마음부터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무시당하는 자리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그들의 시선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끼고 시선을 거두는 건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존중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받으려 하면 오히려 내 마음만 다칩니다. 그러니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눈길 하나에도 당신의 마음이 실리니까요. 그 자리를 조용히 걸어 나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무시라는 건 꼭 말을 해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큰 상처는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무관심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한 사람은 웃음 없이 지나가고 같이 있어도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을 때, 그때 마음 한켠이 쓱 베입니다. 소리도 없고 흔적도 없는데 속은 천천히 아려옵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에서 상처받습니다. 딱히 상처 주는 말이 없어도 마치 당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 그게 마음을 가장 깊이 다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에 당신 마음을 얹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만큼만 상대를 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 눈이 좁은 것이지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깎아내릴 때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진짜 품격이 있다고요. 자꾸만 나를 작게 보는 사람들 틈에서 굳이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지쳐버릴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럴 땐 눈길을 거두고 마음을 조용히 안으로 들이십시오. 그 어떤 무시도 당신의 중심까지 흔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고요한 자존심, 그것을 지켜주는 일이 지금 가장 필요한 철학입니다. 무시를 당하면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이 끓고 말이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하지 마. 하지만 억울함을 말로 푸는 건 물을 붓고도 계속 마르는 땅과 같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 앞에선 그 말들이 바람처럼 흩어져 버릴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언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건 당신을 지켜봐온 사람만 압니다. 잠깐 스쳐가는 사람,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당신만 작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가장 단단한 대답이 됩니다. 말 대신 침묵으로, 변명 대신 품위로, 억울함보다 자존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못 본 사람은 애초에 볼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억울함이 솟아오를 때는 마음을 안으로 단단히 묶어두십시오. 그 억울함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당신 스스로가 당신 편이 되어 주십시오. 어쩌면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나를 자꾸 무시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일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애써 맞춰왔던 사람일수록 그 무심한 말투 하나, 못 본 척한 행동 하나에 속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왜 나한텐 저럴까? 다른 사람에겐 안 그러던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은 작은 증명에 빠집니다. 더 친절하게, 더 조심스럽게, 더 열심히 하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존중받을 만하다.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을 점점 무리하게 몰아갑니다. 하지만 존중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쥐어짜면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가볍게 봅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더 끌리는 것은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내면의 욕망 때문이다. 즉, 무시당한 순간부터 마음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라도 인정받으면 마음의 구멍이 메워질 거라 믿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구멍은 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상처받을 뿐입니다. 그럴 때는 멈춰서서 이끌리는 감정 너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가? 나는 무엇을 되찾고 싶은 것인가? 대부분은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이 주지 않은 존중, 따뜻한 말, 놓친 한마디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 정작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시당한 자리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걸 굳이 알려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빨리 떠납니다. 그곳이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내 마음이 조용히 시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끌리는 감정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억울함이 아무리 커도 그 마음은 상대가 아닌 당신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아주어야 합니다. 존중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의 끌림은 천천히 사라지고 대신 중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사람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갑자기 어깨가 움츠러들고 입술이 말라가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괜히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존재는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럴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건가? 혹시 내가 눈에 거슬렸나? 하지만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은 어느 누구의 눈빛이나 말투 하나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그 순간 깨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별거 아닌 존재인가? 내가 정말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인가? 그러나 그 의심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상처받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마비시키기도 하고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걸 가로막기도 한다. 무시당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그들의 무관심에 물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들의 태도를 흉내내듯 나도 나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엄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깊이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곁에 있든 없든, 당신은 그 자체로 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온 소중한 이야기를 품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무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말없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시했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하찮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알아준다면 작아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크기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 그러니 누가 날 무시해도 나는 나를 무시하지 않겠다. 그 말 한 줄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언젠가는 당신을 존중할 사람들 곁으로 조용히 데려다 줄 것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더 웃었어야 했나? 말을 덜 했어야 하나? 아, 그때 그 한마디가 거슬렸던 걸까? 그 순간부터 마음은 자신을 작은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실제와는 관계없이 뭔가 내가 잘못했을 거야라는 감정이 슬며시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무시란 대개 그 사람의 시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좁거나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서툰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위에 있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책임을 자꾸 자기 탓으로 돌릴까요? 그건 아주 오랜 마음의 습관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상황을 내 식대로 이해하려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고치면 해결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존엄을 위협받는 순간 스스로를 설득해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 무시당한 순간 그 위협을 견디기 위해 내 마음은 날 향해 손가락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저 오래된 자기 방어일 뿐입니다.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당신은 무례한 사람의 시선에 맞춰 스스로를 바꾸거나 낮추거나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하나에 당신의 존재 전체를 덜어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거울처럼 자주 타인의 태도에 비추이지만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누가 뭐라 해도 흐려지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곳엔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 견뎌온 하루하루 참고 살아낸 말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무시 한 줄 때문에 당신의 전부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이 말 한마디를 꼭 들려주어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나답게 살아왔을 뿐이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면 비로소 무시하는 사람에게서도 내 탓이라는 헛된 죄책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탓하는 마음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길에 떳떳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아주 조용히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서운했을 뿐인데 그 서운함이 반복되다 보면 슬며시 이상한 감정이 따라옵니다. 혹시 나란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는 아닐까? 거울을 봐도 자신 없어지고 말을 하려다 멈칫하게 되고 사람들과 있을 때 괜히 작아지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저 공기처럼 내 존재 자체가 흐려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건 당신이 무가치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여리고 섬세해서 상대의 무시를 오래 품어버린 결과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의 목소리를 잃으면 세상이 부여한 역할에 자기를 끼워 맞추게 된다. 그 말처럼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잊는 순간 세상의 거친 시선들이 당신을 다시 규정하려 들게 됩니다. 그 중에는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신을 다 알지도 못한 채 자기 기준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말이나 태도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은 그저 그 사람들의 시야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담을 만큼 그들의 말은 넓거나 깊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나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살아온 사람이고 나만의 이유로 견뎌온 사람이다. 이 문장을 마음 안에 단단히 새기십시오. 그 문장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흔들릴 때마다, 자꾸만 비교할 때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자기 마음에 들려주어야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남이 어떻게 나를 보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시선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당신은 누구보다 당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껏 감춰왔던 슬픔, 말하지 못한 무게, 겉으로는 웃으며 속으로 삼켰던 일들까지 당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아왔던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 안에서 다시 존재를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존재란 남이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듬고 스스로 믿어가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말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흔들리는 자존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을 당신의 자리로 데려다 주시길 바랍니다. 무시당한 경험은 사람을 낯설게 만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믿었던 사람, 고맙게 여겼던 사람에게서 차가운 말투나 무관심한 태도를 받는 순간 그 따뜻했던 감정들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 사이로 이런 말이 스며듭니다. 역시 사람은 다 똑같아. 정주지 말걸. 이젠 거리 두고 살아야겠다. 그 말엔 상처받은 이의 조용한 분노가 담겨 있고 더는 다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실망할수록 사람이란 존재 전체를 의심하고 싶어지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오래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사람을 멀리하면서 나를 지키는 듯 하지만 사실은 내 안의 따뜻한 부분부터 점점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 주고
너무 멀면 외로워진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회의감은 가까웠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상처를 막으려는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물러서면 진짜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조차 다가올 수 없게 됩니다. 무시당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과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을 모욕한 그 몇몇의 차가운 태도가 세상 사람 모두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누군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단지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 불필요한 인연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할 뿐입니다. 마음을 다 닫지는 마십시오. 닫는 것이 단단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단단함은 다시 믿고, 다시 나누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상처받을지라도 사람에게서만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일수록 조금은 숨 고르며 조금은 시간을 들이며 다시 사람 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흘려보내되 그 때문에 당신의 따뜻함까지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지금껏 품어온 진심, 그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괜찮은 사람부터, 작은 대화부터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 보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한 건 당신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진심을 사람이 아닌 상처에게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무시당했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 그때 마주친 표정 하나가 몇 년이 지나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바쁘게 지내다가도 비 오는 날 혼자 걷다 보면 예전 그 말이 귓가에 다시 맴돌기도 합니다. 그냥 흘려들으면 될 말을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을까? 스스로가 답답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억이 남아있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 마음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상처도 쉽게 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준 사람은 그 마음을 짓밟는 말 하나에도 오랫동안 멈춰 서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깊이 찔린 자리에서 자기 삶의 진짜 물음을 발견하게 된다. 무시당한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엔 단순한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묵직한 질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잊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지우려 하기보다 그 기억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당신의 성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무시가 당신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지나온 지금의 당신이 훨씬 더 단단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 기억은 이제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흔적일 뿐입니다. 기억이 다시 찾아올 땐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땐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 나는 다쳤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그 말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나는 그 시간 위를 걸어왔다. 그 말이 마음속에 스며들 때 기억은 상처가 아니라 당신을 일으켜 세운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말이 오갔고 많은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무시당했던 순간, 억울했던 기억, 설명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마음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당신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고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설 줄 알았고 억울함을 품은 채 침묵으로 품위를 지켜낸 사람이니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말라는 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길을 거두는 일은 단지 화를 참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낮추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의 깊이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기 위해, 존중받지 못할 공간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 눈길을 거두기로 한 것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가게 된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고 말 없는 시간 속에서도 자기 존엄을 품고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 모든 날을 견뎌낸 끝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당당하지 않아도 조용한 자존심 하나로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 세상이 몰라줘도 당신은 당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누가 또 당신을 무시하더라도 그 시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지나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지켜내야 할 건 사랑도 관계도 아닌 오롯한 나입니다. 그걸 지켜낸 당신에게 이 말로 마지막을 건넵니다. 결국 나를 지켜낸 건 나 자신이었다. 이 이야기는 무시당했던 순간들에 마음이 멈춰선 당신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온 당신. 그 조용한 자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는 당신 스스로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그 작은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낸다는 말이 오늘 그대 마음 깊은 곳에 닿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